사람이 떠난 뒤에야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스며든 장례식장. 벽마다 하얀 천이 걸리고 검은 정장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용히 절을 하는 손끝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다. 영정사진 속 김도윤은 단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오래된 이웃들도 교회 사람들도 그의 장례식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도윤 씨 같은 사람 요즘 없지. 그런 말들이 귓가에 흘러들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입가에는 미소 비슷한 것이 번졌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로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다. 아침엔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오늘도 추우려나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났다는 게 아직은 실감 나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조문실 안에서 향이 타들어가며 공기를 채웠다. 사람들은 그 향 사이로 각자의 슬픔을 나눴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을 덧댔다. 하지만 정숙은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남편이 사라진 자리보다 그가 남긴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새벽이었다. 오전이 되자 조문객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발걸음이 들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옷차림, 작은 손가방, 그리고 어딘가 어긋난 슬픔의 표정. 그녀는 곧장 영정 앞으로 다가와 절을 했다. 정숙은 그녀를 처음 보는 얼굴이라 생각했다. 단정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결이 있었다. 눈물이 차올라 있지만 그것이 슬픔에서 비롯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낯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조문객 명단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도대체 누굴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절을 마치고 잠시 영정을 바라보다 빈자리 한쪽에 앉았다. 그 자리는 오래 앉아있던 듯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낯설게 가슴이 불편했다. 그녀가 향을 피우는 손끝이 너무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그 자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점심 무렵 조문실에는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나가고 향의 연기만 남았다. 정숙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쥔 위로 봉투를 정리하다 문득 아까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인과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엔 무언가 감춰진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명 슬픔과 다른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 도윤은 평생 성실한 남자였다. 일찍 출근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왔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가족 외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랬던 사람에게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정숙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끝이 떨렸다. 마치 오랜 세월 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슬며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처럼 가늘었지만 그 빗줄기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어렴풋이 오래된 한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셔츠 깃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그때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무언가 깨질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그 선택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게 될 줄은 그땐 몰랐다. 밤이 깊었다.
조문실 안엔 향만 남았고 흰 국화들이 고요하게 시들고 있었다. 정숙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고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당신은 정말 나에게 모두였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다 안다고 믿었는데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본 적 있던 흰 편지 봉투 하나. 그때는 그냥 회사 서류라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글씨가 너무 부드러웠다. 그 기억과 함께 낮에 본 낯선 여자의 손글씨가 겹쳐졌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문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고 모든 게 무너질 듯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야, 지금은 장례식이잖아. 그럴 때가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잠시 한산했다. 정숙은 조문실 정리를 하다 향대 옆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박정숙님께 깔끔하고 단정한 글씨였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분의 진심을 꼭 알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글씨가 분명 어제 그 여자의 것이었다. 정숙은 봉투를 꼭 쥐었다.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하얀 국화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진심을 알고 떠나라니 무슨 뜻이지? 그녀는 낮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당신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나요?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에 가까웠다. 이제 그녀는 알고 싶었다. 남편의 진짜 삶을, 그가 어떤 인연을,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정숙은 느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 채로. 신일 낯선 이름의 메모.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정숙은 아직 장례식장의 공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빈집 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옷깃에 스며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거실 한켠에 놓아두고 그 앞에 앉았다.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쓰다듬자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문득 생각났다. 장례 마지막 날 그 여자가 남기고 간 봉투. 그분의 진심을 알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책상 위에 올려둔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다. 안쪽에는 메모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보지 못했던 메모였다. 메모 한쪽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서연.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 그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기억 속엔 아무런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마치 오래전 들은 적이 있는 이름처럼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도윤의 물건을 정리하려다 문득 마음이 걸렸다. 그분의 진심을 알고 떠나라, 그게 무슨 뜻일까? 서랍 속엔 오래된 서류와 일기장, 그리고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있었다. 그 시계는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녀는 시계를 손에 들고 시간을 확인했다. 7시 10분. 그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시각이었다. 그 순간 시계의 초침이 멈췄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서류 밑을 더듬다 보니 오래된 편지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다. 연한 베이지색 봉투 위에 도윤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자의 글씨였다.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어제 봤던 이서연의 봉투와 똑같았다. 정숙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편지는 날짜도 없었다. 발신인도 없었다. 하지만 문장의 온도가 너무 따뜻해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직장 동료의 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정숙은 다음 날 남편이 일하던 공장으로 향했다.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다. 입구 옆에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선 쇠 깎는 소리가 들렸다. 김도윤 씨. 아,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죠? 관리실 직원이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혹시 이서연이라는 분 아시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서연 씨요? 예전 직원이죠. 15년 전에 퇴사했어요. 그분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땐 김 부장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맡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둘이 현장 다닐 일이 많아서 자주 같이 움직였죠.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장 다닐 일이 많아서 자주 같이. 그 말이 귓가에서 천천히 맴돌았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의 운전 습관이 떠올랐다. 출장이 많았던 그 시기, 이유를 물으면 요즘 납품처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던 얼굴. 그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물건을 다시 뒤적였다. 사진 앨범을 펼치자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떨어졌다. 공장 유니폼을 입은 도윤과 그 옆에 젊은 여자.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눈매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와 닮아 있었다. 정숙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손에 쥐었다. 오래된 먼지가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손수건 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다. 그건 배신의 눈물이 아니라 허무한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마음이란 건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정숙은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는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문 앞 우편함엔 이서연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낯선 여자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 바로 그 장례식장의 여자였다. 서연은 정숙을 보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히 말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문틈 사이로 흩어지는 오후 햇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문틈이 완전히 열리자 고요한 집안의 공기가 흘러나왔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묵은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돌았다. 정숙은 문 앞에 선 채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의 얼굴엔 놀람이 아닌 오래 준비된 표정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짧게 말했다. 정숙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엔 꽃 한 송이 꽂힌 유리병과 오래된 찻잔 2개,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윤이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이건 당신이 찍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정숙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오는 걸 느꼈다. 그럼 당신이 그 인연이었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정숙은 의자에 앉았다. 찻잔 위로 김이 올랐다. 그 향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했다. 남편이 가끔 마시던 차 냄새였다. 당신과 남편은 어떤 사이였죠?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흔들림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말없이 사진 하나를 내밀었다. 그 사진엔 도윤이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엔 어린 소녀가 누워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그 사람은 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살리려 자신의 돈을 다 썼어요. 정숙의 손끝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죠? 그땐 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 딸은 병원비를 못 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당신 남편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배신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이 밀려왔다. 그럼 왜 장례식에 나타나셨죠?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내게 빚이 아니라 고마움 그 자체였으니까요. 두 여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 똑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자르는 듯 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모았다. 그 사람 집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었죠. 아침엔 조용히 신문을 보고 밤이면 피곤하단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그랬어요. 당신에게는 미안함보다 평온을 남기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지켜주고 있었던 거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그 순간 정숙은 알았다. 사람의 진심이란 건 꼭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은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 하나였다. 이건 그분이 제게 남기신 편지예요. 당신께 전해달라 하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제게 부탁하셨어요. 정숙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 위엔 남편의 글씨가 있었다. 정숙에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 글씨 정말 당신이구나.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정수가 혹시 내가 먼저 떠난다면 미안하단 말보다 고맙단 말을 남기고 싶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후회한 건 진심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를 믿어준 내 덕분에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어. 편지는 짧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정숙의 가슴을 쳤다. 눈물이 흘렀다. 손등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두 여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진심은 언젠가 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그게 아마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엔 봄비가 그치고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남편의 침묵, 여자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눈물.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지를 접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삶을 다해 사랑한 거였네요.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삶의 끝과 시작이 맞닿는 자리에서 정숙은 비로소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봄비가 그치자 공기가 달라졌다. 장례식이 끝난 집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정숙은 거실 한켠 남편의 사진 앞에 새꽃을 꽂았다. 하얀 국화 대신 이번엔 노란 프리지어였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이제 그 글씨를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번져나갔다. 당신의 진심을 이제야 알아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도윤 씨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당신께 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화분을 받았다. 흙냄새가 손끝에 닿았다.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서로를 찾아간다. 아마 지금이 그때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문 밖으로 오후의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은 서늘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슬픔을 천천히 감싸주는 듯했다. 밤이 되어 정숙은 남편의 자리에 앉았다. 그가 늘 신문을 읽던 자리, 커피잔 자국이 남은 식탁.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문질렀다. 사라지지 않는 흔적처럼 그 사람의 온기도 아직 남아 있었다. 당신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걸 숨겼으면서도 결국 다 남기고 갔네요. 정숙은 창가로 시선을 옮겼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바람결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정수가. 그 속삭임이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정숙은 작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의 편지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접어 봉분 옆 흙 속에 묻었다. 꽃 한 송이를 올려두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진심 이제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꽃잎이 흔들렸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그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보다 평온이 더 많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커피를 내렸다. 향이 퍼지며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테이블 위엔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다. 멈춰있던 초침이 어느새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야 시간이 다시 흐르네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무언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다. 도윤의 웃음처럼 서연의 목소리처럼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기척이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순간 모든 게 잔잔히 이어졌다. 잊지 못할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남은 하루의 평온까지.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도 나도. 그 말과 함께
창밖의 빛이 부드럽게 번졌고 그 빛 속에서 한 시대의 사랑이 고요히 마무리되고 있었다.